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육순을 빨리 따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세발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고 서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다 틀린데, 자, 저는 육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따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송이 옆에 붙은 거, 이걸 안 따시면은 송이로 가야 될 양분보다 얘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송이로 가야 될 양분이 얘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송이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송이 송이 신장도 해야 되는데, 송이 줄기 신장도 해야 되는데, 줄기 신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송이 자체에 충실하지 못하며 나중에 그 꽃이 필 때 꽃 피는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양분이 많이 뺏기다 보면은 잔알이 생기고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육순은 다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육순도 다 제거하셔야 저 끝부분이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거를 하는데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 육순이 너무 신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이 성장점, 이 끝부분에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력도 이 부분은 약하고, 자, 여기서 이제 비료를 주는 걸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세력이 약하다 해서 비료를 너무 강하게 잘못 주다 보면은 이 매디가 길어집니다. 매디가 길어지면은 송이가 휘어지고 나중에 꼬드는 것도 이 편차가 커지고 그리고 송이가 나중에 흐를 수 있고 잔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비료를 주실 때 여기에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비료는. 그래서 비료 공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료를 주는지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병은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농약으로 예방을 하면 되지만은 이 비료 부분은 미리 예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보면은 세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 한 뼘 정도 되고 세력이 상당히 약해서 이 생장점 부분이 이 송이 때문에 자라질 못합니다. 이렇게 밀고 나와야 되는데 밀고 나오질 못해서 이 송이가 더 커지면은 이 눈 부분이 치고 나오지는 못하고 도리어 말려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송이를 무조건 절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송이를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자, 작은 가지는 무조건 송이를 절단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하셔야 이 가지가 원래 제대로 성장을 해서 이 가지의 세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굵어지고 내년도를 생각해서 이 송이를 날려야 됩니다. 자, 이 송이도 원래는 날려야 됩니다. 자, 이 육수는 빨리 따주시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자, 여기도 역시 송이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약한 송이는 약한 가지는 송이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역시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세력이 약합니다. 이런데 송이가 달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생장점이 위로 자라지는 못하고 도리어 말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가지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굵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기서 가지가 나오더라도 굵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세력이 약한 세력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눈이 말라서 가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가지는 다 보시면은 생장점이 없습니다. 이 송이 때문에 이렇게 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송이가 달려 있는 것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송이는 없는데 혹시나 달려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들린 곳은 샤인머스켓 2년생입니다. 작년에 식재해서 1년 키우고 올해 2년생인데 제가 이 밭을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 성장인데 세력이 비료를 넣고 해서 세력을 일단은 모든 과수가 그렇습니다. 세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세력이 넘쳐도 안 됩니다. 넘쳐도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년생인데 이 마디가 상당히 깁니다. 이 보면은 한 뼘, 어떤 거는 한 뼘 이상 갑니다. 지금 이런 거는 제 손으로 한 마디와 마디 사이가 한 뼘이 넘습니다. 20cm 이상 정도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면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 12장의 잎이 필요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까지 중간 넘어왔는데 9개입니다. 자, 12개가 돼버리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자, 양쪽에서 12개를 하면 완전히 겹쳐서 많이 넘어갑니다. 자, 겹쳐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마디가 길면은 세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 성장점 끝쪽을 보고 이 영양분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송이가 맺히더라도 송이가 휘어집니다. 송이가 똑바로 이렇게 뻗지를 못하고 이렇게 송이가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이 송이 줄기도 신장이 잘 안되고 이게 길지를 못합니다. 쭉 뻗어야 되는데 이리 말려 들어갑니다. 자, 세력이 엄청나게 세력이 좋다 보니까 자, 세력이 그냥 세력이 좋은 거하고 질소와 수분이 많아서 세력이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밭은 질소와 수분이 좀 일반적인 다른 일반 영양소를 같이 동반한 게 아니라 질소와 수분이 더 많이 동반을 해서 가지는 생각보다 굵지는 않지만은 세력이 상당히 우짜랐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송이는 휘어지는데 나중에 지금 문제점이 나중에 수정할 때 되면은 수정하기도 전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세면은. 그리고 이파리수를 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송이를 더 달게 되면은 12장이 아니라 14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마디가 길어지면은 지금 완전히 저 뒤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쪽에 있는 가지도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리고 자, 이럴 때는 처음에 이 성장을 할 때 이 마디가 길게 빠지는 걸 보고 억제 재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억제 재배를 하는데도 그냥 억제를 하는 이 비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산 흡수가 빠른 발효인산이나 이런 인산 흡수가 빠른 억제제나 그 외에 다른 여타 억제제, 괜찮은 억제제를 2번에서 3번, 많게는 3번까지 순차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한 번 치고 5일 있다 한 번 더 치고 또 5일 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쳐서 억제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수분은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은 수분 공급도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퍼는 시기는 같다 하더라도 퍼는 시간을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퍼는 시기를 며칠 더 늘려서 며칠 더 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분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바이러스가 와 있고 여기는 절간마디가 상당히 길고 지금 여기는 제 앞전에 어제 제가 이분을 가게로 오셔라 하셔서 일단은 적심을 하고 억제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송이가 특히 없는 데는 굳이 이렇게까지 다 놔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심을 해 놓고 저 위에까지 양분을 날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에까지 양분이 밑으로 몰리게끔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좀 더 있다가 당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기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비료를 그 수정 전까지는 이 화학 비료를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이 화학 비료를 잘못 쓰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짜랄 수 있고 이 뒤에 가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우짜라게 되면은 꽃피는 시기도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적절하게 억제도 걸고,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우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휘어진 부분, 이 송이가 휘어진 것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휘어졌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휘어졌다고 해서 송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휘어져도 수정 들어가고 다 뒤에 가서 펴지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밑으로는 또 이 관주로는 또 거기에 맞는 비료를 지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해서 최대한 이 송이가 수정이 잘 들어가고 착과율이 좋아지고 흐르거나 잔알이 생기지 않게끔 밑으로 관주로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공급을 해야 되고, 위로는 또 위로 맞춰서 지금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심을 언제 해야 되며, 이 마디의 절간 마디가 어느 정도 선에서 커 나가야 되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간 마디는 약 14에서 16cm가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cm 이상 가는 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심을 하고 그 뒤에 비료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화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꽃이 한두 개 피든지 꽃이 피기고 직전에 이 마이신을 송이 쪽으로 보고 마이신을 옆면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씨를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씨를 없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이신을 치는데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 더크리를 수정을 할 때 크게 마이신을 넣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늦습니다. 씨가 생깁니다. 씨가 생기기 때문에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없지 않아 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가게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좀 전에 또 두 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첫 번째 들린 밭은 세력이 상당히 약하고, 두 번째 들린 밭은 세력이 상당히 세다기보다는 우짜랐습니다. 우짜란 밭을 갔다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들린 밭은 세력이 상당히 약한데, 그렇게 세력이 상당히 약한 밭은 이 부초에서 나오는 것을 빨리 따 주셔야 됩니다. 부초를 빨리 따시고 덩굴손도 빨리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이 옆에 나오는 육손도 이 덩굴손처럼 생겼는데 빨리 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생장점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육손과 부초를 늦게 따버리면 그만한 신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따시고, 그리고 송이 부분은 아까 그 약한 가지에 송이가 달려 있는데 그 송이를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송이를 늦게 제거하시면은 신장도 잘 안 될 뿐더러 잘못하면 생장점이 자라지 못하고 이 가늘어지면서 말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를 빨리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가는 가지는 송이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거를 안 할 경우 그걸 비대를 시키고 나중에 숙성을 시키고 수확을 할 때쯤 되면은 이 가지는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도 그 가지가 약하게 올라올 수 있으며 밑에 그 눈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가지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는 송이를 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비료를 공급을 해서 되도록이면 질소가 많은 거 말고 아미노산 계열을
공급을 해서 세력을 서서히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들린 밭은 세력이 힘있게 이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수분과 이 비료, 질소기의 비료 때문에 우짜랐습니다. 가지 굵기는 그렇게 굵지가 않으면서 이 매디가 깁니다. 이거는 수분과 질소입니다. 그래서 우짜라게 됐는데, 자, 이 부분도 수분하고 질소를 그 마디를 보고 신장을 보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수분 공급을 꾸준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비료를 너무 과하게 그 시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인머스켓은 되도록이면은 억제 재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디가 잘 신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단 유인선 이상 올라올 때부터 적당한 수준의 비료를 가지고 억제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억제 재배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송이가 상당히 충실해지고 뒤에 가서 착립도 잘 되고 수정도 잘 들어가며 이 송이가 흐르는 것도 많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서부터는 억제 재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기존에 자옥이나 캠벨 농사를 짓듯이 세력이 조금 약하든지 평균 세력밖에 안 된다 해서 비료를 공급을 하고 아미노산이나 이런 여러가지 비료들을 강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만큼은 그렇게 공급을 하면은 수분과 질소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 포도다 보니까 도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짜르게 돼요. 비료를 갑자기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샤인머스켓은 가지가 굵진 않으면서 쭉 빠집니다. 메디가 14에서 16cm가 아니라 18에서 20cm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자옥농사 짓듯이 그렇게 비료를 시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그래서 수정 단계까지 세력이 적당하게 괜찮으면은 아미노산도 되도록이면은 그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괜찮다 싶으면은 아미노산도 잘못 줄 경우에 이게 매디가 쭉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소가 많은 비료는 특히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만큼은 기존에 주던 비료 시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기 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1차적으로 주고 마디가 빠지는 걸 보고 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수분을 줄여야 될지 이 부분을 빨리 선택해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짜르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덩굴송과 이 부초를 제거하는 것을 좀 늦추셔야 됩니다. 부초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놔두고 덩굴손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놔두셔야 됩니다. 모든 걸 놔둬서 우짜라는 거를 이 세력을 분산을 좀 시키기 위해서 놔뒀다가 적당한 시기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세서 이 우짜라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따주게 되면 더 많이 우짜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부초를 따는 것과 덩굴손을 제거하는 것도 세력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되고 샤인머스켓은 이 세력을 잘 보고 항상 재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눈과 밑에 주지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다 받는 분도 있고 3년생은 보면은 그 한눈 옆에 또 한눈에서 2가지 3가지가 3년생은 나옵니다. 그 가지를 너무 많이 받는 분도 있는데 이 가지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다 보면은 잎이 너무 무성해집니다. 그러면은 섭도 잘 안 날아갈 뿐더러 뒤에 가서 곰팡이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외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있어야 당도도 형성이 되고 비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송이가 좋아지는데 이 빛을 너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가 무성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놔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빛이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메디가 길어지면은 입수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송이를 좀 더 달게 되면은 입수 확보가 더 필요한데 12메디만 가도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는 14에서 16cm가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또 너무 웃자라게 되면은 또 내년도에 송이가 덜 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장 양분이 그만큼 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만큼은 정말 빌어주는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